자, 고문쇼 시즌2 첫 회 같이 함께 하실 투자 고수분 미국 주식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신승우 대표님. 지금 그러면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주력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저는 사실 투자를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일단 가장 많고 네. 지금은 일단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달러고 네. 달러 다음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쇼 ETF들 아, 쇼 ETF.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를 조금씩 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루미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성장주 다음에 또 그거랑 약간 비슷한 비중을 담고 있는 게 그 밀선물 ETF가 있어요. 밀 선물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주식이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밀이 주식이거든요. 네. 근데 밀 농사짓는 지역마다 지금 이슈가 다 있어요. 네. 밀 생산이 제대로 될까? 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선물 원래 잡으면은 롤로버 하면서 계속 존버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고 레버리지 적으니까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들고 가기 적합하거든요. 아,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조금 미국 시장의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관련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투자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에만 영향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도 다 영향이 가는데 그죠. 제가 볼 땐 이거에서 올 수 있는 여파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영국이고 영국 네. 지금 뭐 당장 그죠.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바뀌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슈가 없어서 무서운 나라가 있어요. 중국. 몇 달 전에 네. 그 막 모기지론 있잖아요. 헝다. 모기지론 내는 네. 근데 그 모기지론 내는 거를 사람들이 거부하겠대. 네네. 중국에서 심지어. 안 내고 싶다고 안 낼 수가 있나? 안 내면 공안 잡혀가는 거 아닌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식시장에도 할인율이라는 개념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지금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투자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우상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150년 놓고 보면 맞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실제로 우상했던 기간은 되게 짧아요. 횡보를 막 10년씩, 25년씩 막 그렇죠. 이렇게 했던 거고. 2000년부터 2007년에도 미국은 전체적으로 횡보였고. 네, 그리고 뭐 니프티, 뭐 1990년도로 가면은 네. 니프티 50라고 뭐 상위 한 50개의 기업만 잘 가고 네. 나머지는 다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상위 50개가 버블이어가지고 버블이 쫙 꺼졌어요.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코카콜라 같은 기업 있잖아요. 그때 다 한번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이라고는 하지만 네. 이제 안정적으로 막 우상향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상향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이 함정 카드가 너무너무 많더라 네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 10년은 예외적이었던 게 맞다. 이렇게 이쁜 그래프를 그려서 우상한 경우는 잘 없었다. 그럼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좀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 네, 앞으로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굳이 미국만 볼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08년도 때 한번 크래시가 난 다음에는 어쨌든 크래시가 한번 나면은 한번 다 나락을 가고 그다음에 성장을 하려면 성장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08년도에 성장 주체는 중국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중국에서 중국 주식들이랑 중국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면서 네. 그게 세계 경제를 펌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나라들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인도 지수가 심상치 않다. 인도 지수가 까질 생각을 안 해요. 중국에서 성장할 때 알리바바 같은 애들 다 ADR로 그죠. 미국 거기 상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인도도 비슷한 회사들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아, 생각되는데 인도도 ADR로 네. 접근할 수 있다. 근데 그런 회사들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한번 일단 한번 관중에 넣어놓고 볼만한 거죠. 그러면은 매수는 언제 하실 거예요? 저는 매수는 그래도 슬슬 이제 내년 초쯤에는 슬슬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년 초. 근데 개별주 저도 지금도 계속 사고 있어요. 개별주는 항상 그러면은 밀 ETF랑 루미나 같은 건 조금씩 네. 사고 있는 거니까. 네네. 네. 자,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뭐 영국 얘기도 했는데 영국 파운드화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환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환율에서 보면은 저는 그 생각하는 게 일단 강달러가 한동안 유지가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은 해요. 일본이 그 두 가지가 지금 방어선이 있어요. 하나 네네. 145엔이 145, 방어선이고 네. 하나 147이 방어선이에요. 네네. 145는 뭐냐면은 그 2019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독일 ELF 금리 네네네. 연동된 거 그 상품이 한번 원금손실 100%를 네, 낸 적이 터졌죠. 있어서 네네. 145부터 손실 라인이에요. 아, 그래서 지키는구나. 그래서 145가 조금 애매하고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지키고 싶어하는 듯한 모양새를 그래서 좀 보이는 것 같고 네네. 이제 147이 제가 두 번째 라인을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이건 좀 역사적인 약간 PTSD 라인인데 네. 그 플라자비 때 1차 방어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사이에서 한 번 정도는 더 개입이 나올 것 같은 게 저는 왜 개입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을 하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일본은 미국 국채가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돈이 많아요. 그 달러가 네. 달러가 많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거든요. 미국 국채 네네.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던지는 거 굉장히 마려워요.
왜 그러면 부채가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가격이. 근데 지금은 또 블랙스완 같은 상황이라 채권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나 가치 어느 정도는 지키려고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에나 관련된 차트를 보시면은 에나가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팍 끌리잖아요.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던졌다. 예. 너네 이제 공매도 치지 마라. 이랬는데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그 고점을 뚫었는데 한 번 더 던질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엔저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근데 저는 하방을 막혀 있으니까 지금 N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은 일본 투자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일본 투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일본 투자도 괜찮을 것 근데 같다. 이제 일본은 뭐 엔화를 투자할 수도 있고 네. 어디 종목을 잡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일본도 볼만하다 지금.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 일본 주식, 한국 주식은 어때요? 한국 주식도 지금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네. 있는 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포시마크 그거 네네네네. 인수해가지고 엄청나게 그죠, 그죠. 빠졌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 빠질 악재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메인 입장 생각해보면 적정 PER이 한 20에서 20보다 좀 아래 정도로 잡혀 있을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네이버가 AI 기업이나 테크 기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플랫폼이나 중고나라 같은 그런 기업인데 네. 그런 거에 적정 PR은 한 18에서 15 사이예요. 외국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인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는 셀레포트가 나오고 네. 좀 던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봅시다. 그러면 중국은요? 중국은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용해서 네. 정보가 없으니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볼 때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미국이 대중국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경제 전쟁. 그러면은 중국 기업들 주식은 안 사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중국 방산주 같은 거 이럴 때 사야죠. 예를 아, 들면 중국 방산주. 중국 방산주, 중국 네. 반도체주 이런 거 사야죠. 이제 엔비디아 칩 못 쓰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AI 안 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바이두 밀어가지고 야 니네 빨리 만들어 이렇게 푸시하겠죠. 지금 일단은 매수 타이밍은 적절하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좋겠다. 조금 더 기다리고 내년 초 정도까지 본다.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 주식 예. 그리고 일본 주식은 지금 저평가. 예. 한국 주식은 그냥 살만하다. 그리고는 인도를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예. 유럽은 굳이 살 필요가 없다. 근데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는 살만해요. 아, 프랑스는 살만하다. 네. 그리고는 중국은 슈팅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받아먹을 수는 있겠다. 받아먹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일단 거기서 탑픽은 이두 가지만 꼽으면 제가 볼 땐 지금 성장주 사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아주 할인돼 있는 성장주. 예. 네. 약간 이게 네이버 같은 주식이 있어요. 네이버가 한국에서 보면은 뒤에 괜찮은 기술 주고 상패 당할 일 없는 주식인데 네. 미국에서 보면은 그냥 쬐깐한 중소형 네. 잡주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지수로는 저는 인도 지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고수의 노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주식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자, 첫 번째로는 험로를 가라.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 뭔가 그래서 이번에 채권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채권 빠지니까 사야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있는 이지머니는 잘 없어요. 두 번째 탑픽으로는 돈 되는 거는 다 해라. 예. 그러니까 이게 가치주라고 해서 미친 네. 듯한 가치평가 막 해가지고 뭐 나는 가치 투자라는 투자자니까 존버해야 해 이런 네. 거 안 돼요. 뭐 거래량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거는 꼭 이제 투자자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건 사람마다 이게 다를 것 같은 게 저는 제가 엔비디아 투자한 건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딥러닝 엔지니어니까 네. 딥러닝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거를 제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세부 정보나 더 디테일한 예. 정보. 네. 그래서 자기 업계에서 잘하는 거 픽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또 좀 전달해 주시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저는 컨닝 많이 해라. 컨닝을 많이 해라. 미국 주식은 특히 컨닝하기 좋아요.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실제로 좀 잘하는 애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머스트 자산 운용. 그런데도 다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투자 아이디어 얻기 되게 좋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곳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뭐 삽니까? 일단 저는 바이오 섹터 중에서 제약사 아닌 것들. IT는 진짜로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때부터 IT 계속 투자했으면은 지금 100배 벌었어요. 근데 BT는 애매해요. 생각보다 잘 못 갔어요. 성장주라고 이야기하는 섹터가 몇 개 있어요. 우주, 방산, 음, 수소,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날아다니는 UAM. 요런 부분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이 좀 더 좀 실현 가능성도 높고 기술 수준도 높은 것 같아 라는 부분을 좀 꼽아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방산을 성장주로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있는 우량주로 보고 투자하는 게 굳이 따지면 맞지 않을까. 네. 우주는 실제로 좀 돈 많이 번 괴짜 같은 막 그런
부자들이 우주 그죠. 쪽으로 많이 해요. 베이조스도 그렇고. 버진 갤럭틱도 그렇고, 그죠? 그 남은 수소라, UAM, 원전도 추가합시다. 근데 저는 이제 그쪽보다는 좀 바이오를 보기는 하니까 사실 뭐라 할 말은 없는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가 최고다. 그러면은 섹터별로는 그냥 바이오 말고는 딱히 끌리는 섹터는 없는 걸로. 지금 농업 쪽은 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이번 해 이슈는 제가 볼 때 에너지였어요. 내년에는 내년에 곡물일 식량이 것이다.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고모쇼 2회차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저는 테이버였습니다. 네, 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